음, 오늘 프라임 업데이트 내용 중에 그 단기 성과 올리는 법에 대한 글을 보냈는데 그 얘기를 조금 오늘은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비즈니스는 시스템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비즈니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는 건 그냥 막연히 돈을 벌거나 매출을 올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잘 돌려서 그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농사 짓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농사 짓기랑 비슷하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거는 내가 뭐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그 시간이 지나야지 이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심고 내일 열매를 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농사짓기라는 건 그런 그 기간 동안에 가꾸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비즈니스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꾸준히 가꾸는 작업,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이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잘 돌리면서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게 뭐 그렇게 규칙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꾸준히 해서 해야 되는데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또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초창기에 시스템이 안정하게 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사실은 단기 성과가 필요할 때 단기 성과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매출이 나와줘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예. 근데 그동안 뭐 모아놓은 돈도 다 썼는데 매출은 안 올라오고 시스템 안정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살 만큼이 안 돼. 뭐 이런 상태들이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하나는 뭔가 이제 가시적인 결과, 다시 말하면 뭐 고객 수라든지 뭐 이런 가시적인 또 결과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냥 정상적인 비즈니스 할 때는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뭐가 엮여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투자를 꾸준히 받고 있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투자 받아야 되는데 그때 투자자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 뭔가 지표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잘 계속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가 아직은 안 나오면 뭔가 숫자들을 맞춰야 된다. 뭐 그러니까 고객 숫자를 맞춰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갑자기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데 여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스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톱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뭔가 결과가 나와줘야지 다음 뭐 생활도 하고 할 텐데 그게 안 나오면 뭔가 여기에 보완을 해야 되는 일종의 땜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급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예.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간단한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빨리 떠올리는 거는 여기서 많이 쓰는 방법이 뭐 선매출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패키지를 크게 묶어가지고 만약에 구독 모델이다. 그러면 연간 할인권을 팔아요. 예를 들어서 50%에 1년치 사면 50% 할인해드립니다. 뭐 이러면 매달 낼 사람들이 돈 땡겨서 구매를 하겠죠. 그럼 선매출 땡기면 요 앞에 지금 매출이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를 요거 땡겨서 메꿀 수가 있죠.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어뷰징하는 것들이 있죠. 고객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프로모션을 강하게 걸어가지고 예를 들면 급하게 뭐 이렇게 돈을 땡기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이건 성과는 아니죠.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지원금을 땡겨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방법 외에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성과를 땡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스템을 벗어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단기 성과를 빨리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단계가 여기,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여기다가 일종의 터보를 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매달 한 달에 100명씩 고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갑자기 늘려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노출을 확 늘려버려요. 다시 말해서 광고비를 늘리는 거예요. 광고비를 늘리면 얘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죠? 이거는 이제 광고비 같은 게 있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을 투입해요. 그래가지고 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에다 뭔가 이제 인위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콜을 때린다든지, 그죠? 여기 랜딩 페이지에 와서 방문했는데 구매는 안 일어난 사람. 또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장바구니 뒤져가지고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안 사는 사람들한테 콜을 보낸다든지 거기다 쿠폰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 요 기존 시스템에다가 뭔가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뭔가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기다가 쿠폰 같은 걸 뿌려요. 그래가지고 10% 할인 이런 걸 막 뿌리면 여기 전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유입 쪽은 그런 방식들을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단골 전환을 하는데 여기에 사람을 투입을 해가지고 콜을 열심히 때려가지고 설문지 작성을 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을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 인위적으로 사람을 써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랑 마찬가지예요. 쿠폰 같은 프로모션을 여기다 거는 거죠. 특별 이벤트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멤버십 가입 회원들은 선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쿠폰에서 프로모션 거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핏을 제공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일종의 체리를 주는 거죠. 체리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체리는 될 수 있으면 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체리를 넣으면 얘가 왜곡이 되거든요. 데이터들이. 그럼 체리를 주면 체리 피커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게 체리 피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리만 쏙 빼먹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고객이 안 되면 우리는 프로모션 비용만 나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숫자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리 피커들, 체리를 막 열라 뿌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매거리가 있겠죠. 구매거리나,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려면 구매거리를 늘리는 거고, 활성률을 높이려면 여기서 방문거리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고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합니다. 그죠? 토스가 그런 거 많이 하죠. 접속하면 포인트 드립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 프로모션을 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액션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노니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시스템 밖에서 하는 건 사실은 장기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 하는 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고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의 파워 올리기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다 그렇게 일종의 부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를 온라인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시 운영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프로모션을 상시 운영을 하냐면 지금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단기적인 시스템의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보통 마케팅하면 많이 하는 아이템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 제품 이 시스템의 고유의 힘만으로도 고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좋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단기적인 프로모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뭔가 장치로 들어가면 또 괜찮습니다. 장치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오는 체리피커들이 양산이 되거나 아니면 쿠폰들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쿠폰이나 할인 이런 거예요.
할인이나 이런 것들 세일 같은 게 하게 되면 얘는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원래 세일이라는 말을 상시로 계속 죽을 때까지 쓸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이게 하다가 말 것들은 단기적인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건 상시 운영해도 회사 전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시스템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식의 단계별 파워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환 대상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해서 그럼 기존의 이 흐름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중간중간에 이 흐르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탈 고객들이 이런 데 쌓여 있거든요. 이런 데도 쌓여 있고 여기도 이탈 고객 있고 여기도 이탈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 이탈 고객들 있잖아요. 자, 이 이탈 고객들한테 뭔가 프로모션을 걸어서 이쪽으로 당기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헤어진 연인한테 그 술 먹고 전화하지 말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다 싫다고 나갔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전화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평시에는 하면 이거 계속 하면 이쪽 사람들이 네거티브해서 훨씬 더 떨어져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은 여기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땡겨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정도. 예, 그 정도는 그럼 깜빡했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땡길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요 풀에다가 뭔가 한번 뿌려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땡기려고 하면 그 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풀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탈 풀도 있고 여기 단골 풀도 있어요. 요 단골 풀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합니다. 단골 풀도. 근데 정상적인 것들은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단골 풀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구매거리를 더 찾아가지고 야 급하게라도 뭔가 팔 수 있는 거 다 던져서 팔아봐. 그러면 여기서 또 새로운 판매거리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기존 상품을 그 풀에다가 던져서 땡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 그 풀을 대상으로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거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땡기는 거. 예. 요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새로운 거리를 만들어서 땡기는 거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새로운 아이템들이 또 발굴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시간 단축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경험해서 일로 다 와야 되는데 급해. 그러면 여기다가 랜딩 페이지에다가 단골 상품 여기다가도 그냥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단계를 보통 한 3단계를 거쳐서 단골을 만들었는데 지름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조금 더 당겨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나중에 거기서 이탈하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단기적인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한 3가지 정도 방향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시스템 안에서 생각하면 지금 제가 오늘 한 얘기만 해도 지금 아이디어가 거의 뭐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 뭔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시스템 안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찾다 보면 이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때 또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비상 상황이 또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비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수기 때 대책 같은 것을 미리 정리를 해놨다가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이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 같은 걸 만들어 놨다가 그런 때가 왔을 때 활용을 하는 거 이것도 좋은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자, 오늘 뭐 다른 질문은 특별한 거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